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초보자 강의입니다. 저는 이 초보자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조회수가 잘 안 나와도 네, 초보자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한 사주 명리의 참 맛을 또 아실 테니까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뭐 기초적인 것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대입도 안 되고 그럼 이제 또 흥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초 필수 과정이면서 당장은 어느 정도 대입이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천간, 우리가 이제 10개의 천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0간 또는 10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 글자 하나하나가 다 어떤 갖고 있는 그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실 때에는 만세력을 보시면은 이 위를 천간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제 지지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간이 되고요. 여기는 월간이고 여기가 일간 그리고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요게 이제 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글자에 이제 해당하는 글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 이제 귀를 쫑긋하시고 내가 이런 성향이 내재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간목부터 시작을 하죠. 자, 간목은 나무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인데 나무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죠. 땅을 뚫고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그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나무는 이제 목화토금수 중에서도 시작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이로 따지자면 가장 어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천진난만하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어린 나무인데 크기만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들이 뚫려 있죠. 이제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자체가 비어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간목일간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있으시고 또 안 그런 거 같은데 뭐 명예욕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어 한다라던가 이제 그런 욕구들이 조금 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간목의 성정은 요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목 차례가 되겠죠? 네. 을목은 이제 간목이 조금 더 숙성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자체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목도 역시 좀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아까 앞서 간목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직의 욕구가 강한 반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을목은 꼬불꼬불하게 생겼죠. 그래서 덩쿨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잘 섞인다. 사람들과 잘 섞인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목은 사실은 이제 목이지만 저희가 꽃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꽃을 연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뭔가 일단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예쁘다고. 좀 이 귀여운 구석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뭐 공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뭔가 좀 아기자기하고 그러면서도 좀 천진난만하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감 있게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병화를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병화입니다. 귀찮으니까 위에다가 붙일게요. 자, 이 화는요, 이게 이제 태양을 의미해요. 태양을 의미하다 보니까 태양은 전 세계를 다 비추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지구 반대편은 밤이겠지만 또 다음 날이 되면은 그 지구 반대편도 또 비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자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애롭다. 그리고
어떤 그 자기 제어적인 모습이 좀 있어요. 자기 제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좀 빡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의를 많이 차린다. 예의를 중시한다. 예의를 중시하고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병화 일간들은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자분들한테도 잘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정말 자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약자가 뭐 고통을 받는다라던가 그러면은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욕구도 많죠. 사실은 이제 갑을목도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이제 병화도 역시 이제 갑을목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랄까요? 그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상대한테 잘해주는 거지만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상대 약자한테 잘해주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저거는 아니지. 약간 교통 경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잘해주는 거더라도 이제 뭐 올해의 시민상 받으신 분하고 이제 경찰분이 받는 거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제 그런 느낌 떠올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화입니다. 그 병화가 응축이 돼서 어떤 에너지로 변화한 게 이제 정화죠. 이제 정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기 제어가 있지만 제어 기능이 있지만 다소 약합니다. 다소 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 이게 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요. 병화는 좀 뭐든지 이 에너지의 기운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안정적인 기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가 봤을 때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시겠죠. 대신에 이 제어 기능은 자기 제어. 이제 그 기능은 병화보다 좀 덜하고 이제 병화보다 좀 덜 나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촛불에 흔히 비유를 합니다. 촛불. 촛불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밤하늘이래. 그 이제 한밤중에 촛불이 있다면은 밝혀주는 등대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대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병화는 양간이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정화는 음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운이 조금은 축소되고 안정적인 형태로 간다. 이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세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무토를 또 가봐야 되겠죠? 자, 무토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자입니다. 중간자고 어떤 이 세계의 평형을 맞춰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응이 좀 느리다. 왜겠습니까? 생각하느라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자로서. 실제로 이제 무토일간 분들은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면은 어이구 화면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리가 길어서. 네. 근데 그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면은 이 어느 쪽 편도 섣불리 안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응이 느리다고. 이게 얼핏 들으면 안 좋아 보이시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이 얘기는 이제 신뢰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조금 포용력이 넓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쁨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쟤 무토일간인데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쟤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답답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 무토의 성정이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이 같은 중간자인 토기운 무토가 이제 응축이 돼서 기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운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변하겠죠. 근데 대단히 특이한 게 이제 기토일간 분들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세요. 아기자기. 이게 기본적으로 음간들은 아기자기한 거를 다 좋아해요. 근데 유독 기토일간 분들은 아기자기한 거를 좀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기토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어떤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하시고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무토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병정화 구분한 거랑 똑같아요. 무토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그 중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지만요. 이제 기토는 이게 안정적이고 좀 응축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중요시 여기고 중간자인 것도 맞지만 내가 너무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순간에는 현명하게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겠죠. 양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내질르다가 이거 상황이 나한테 불리해져 가는데 할 때 발을 빼는 걸 잘 못해요. 음간들은 대체적으로 또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토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이제 좀 아기자기하다.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선물 같은 것도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호텔에 놀러 가셔도 넓고 으리으리한 데가 아니라 이렇게 아기자기 오밀조밀 막 이런 데를 더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토는 결국에 이제 무토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화한 기운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은 쇠의 기운이죠. 그리고 이 경금은 큰 쇠로 비유를 합니다. 큰 쇠. 네, 큰 쇠. 그리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철로도 비유를 합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경금의 성정은요, 의리 그리고 강한 자아.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금이나 신금일간 분들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조숙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이제 말투도 보면은 실제로 좀 같은 또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지가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금의 기운이잖아요. 금의 기운은 대단히 강한 기운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병화가 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이 금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양기를 정리를 하려면 얘도 역시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좀 강성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자기 제어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던 게 이제 병화였잖아요. 그리고 정화였고. 근데 경금은 강한 자아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제어하는 이 세력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것도 역시 경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경금 있으신 분들이 또 친구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아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와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는 대단히 이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의리를 지키시고 이제 그 상태로 쭉 진행해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이고 멋지죠. 자, 그런데 이 고철 덩어리였던 경금이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신금이 되잖아요. 야, 그러면은 얘는 좀 매서워요. 그래서 매서운 바람하고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금이신 분들은 이게 음간이면은 제가 조금 수축되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간들 중에서 안정적인 와중에 대단히 그 독종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간이다 보니까 앞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은 막 칼을 빼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돌아서서 가면서 너 내가 언젠가는 씹어줄 거야.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신금이세요. 그래서 이 신금일간 분들 잘못 건드리시면 진짜 큰일 나세요. 네. 이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근성이 있어요. 요게 이제 느낌이 제가 이 앞에서 음간을 설명할 때는 뭔가 안정적이고 좀 수축되고 뭔가 이렇게 확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신금은 조금 예외라는 거예요. 신금은 마찬가지로 음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뭔가 확 펼치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겠지만 요런 부분을 이제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정말 매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면도 매울신, 네, 같은 글자죠. 이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도 이제 경금하고 신금 발달하신 분들이 이제 매운맛들을 좀 즐겨 드시거나 아니면은 즐겨 드시지 않더라도 매운맛을 좀 좋아하세요. 그 이유는 이 매운맛이 뭔가 나를 강하게 확 시험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버텨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신금은 정말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 중에서도 이 신금은 독종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음간은 음간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또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음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겠죠. 그리고 특히나 요거는 이제 좀 재미난 얘기인데 신해일주라고 있어요. 만약에 신해일주 여자분이시라면은 약간 영적인 세계에 와도 뭐 가위 눌림, 뭐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은 좀 그렇다. 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다. 이제 그 부분하고도 조금 관련성이 있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신금도 음이고 대단히 강한 기운인데 밑에 해수가 있으면 얘도 역시 음이에요. 그리고 이 해수 안에 임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과 음이 만났기 때문에 음기가 대단히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수는 어둠이죠. 왜 어둠이겠습니까? 이제 물은 물인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수 자체는 검은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입니다. 어둠이 안 좋은 것 같죠? 깊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혜의 영역.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깊은 지혜의 영역은 까딱 잘못하면은 우울감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일간 분들은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일간보다는 이제 우울감에 좀 더 노출이 되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본능이 대단히 충실합니다. 뭐 식욕이라든가 뭐 성욕이라든가 이제 이런 뭐 수면의 욕구라든가 이런 본능에 좀 충실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수가 뭐를 생해 줍니까? 나무를 생해 주죠. 자, 나무를 생한다는 거는 생명을 탄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에 좀 충실하신 편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대단히 이제 또 매력적인 그런 이게 이제 음이거든요. 음이기 때문에 그 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뭐 이제 음기가 강해서 뭐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임수가 해당하는 겁니다. 임수가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수. 근데 이 마지막 개수 같은 경우는요. 음 중에 음입니다. 장난 아니죠? 음 중에 음.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세요. 아니 아까 이 임수가 강한 음기라고 그랬는데 그럼 개수는 더 강한 음기겠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똑같은 음이지만 얘는 양간이잖아요. 양간의 특징은 그 활동성이 크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 개수는 그 바로 다음 기운인 수생목이잖아요. 나무하고 조금 더 근접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거 음 중에 음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음기가 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수니까 음인데 그 중에서도 음간이니까 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래 음 자체가 수축이 되고 좀 주변에 좀 이끌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시는데 그 와중에 임수는 양간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죠. 근데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음 중에 음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개수 일간이신 분들이 그 부분이 가장 크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이거 하라 그러면 투덜투덜 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으로 불만이 쌓이지 이제 겉으로 크게 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개수까지 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실제 사주와 이제 접목을 해보시면서 나는 무슨 일간인가? 내가 정말 그런 특징이 있는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안 드러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 이유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대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건 결국에는 공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